여기 탱자가 있습니다. 이 탱자는 나무 열매이죠.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나라에서 과일의 목록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인천 강화도에 거기에 그 유명한 탱자나무가 있죠. 그 강화도에 있다. 그런데 강화도 정도가 이 탱자나무가 자랄 수 있는, 이제 북쪽으로 가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생육의 북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이 탱자나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닷가, 해안가, 아니면 산 기슭 이런 곳에서 자생하는 나무. 그러면은 이게 원래 따로 갖다 심지 않아도 원래 자라는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좀 특이한 것은 바닷가나 염전 근처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섬에 이 탱자나무가 자라는 섬이 많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탱자를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먹지도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남도로,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으로 내려왔더니 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이 탱자나무 울타리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서 탱자가 노랗게 익어서 이제 탱자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울타리 삼은 그런 곳에는 탱자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 제법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향이 납니다. 귤이나 오렌지 이런 시트러스 계통의 향이 살짝 느껴지는데 탱자를 한번 갈라서 그 향을 맡아보면 향은 제법 매력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에 이렇게 씨가 들어있고 정말 축소판 오렌지처럼 보이죠? 그런데 향이 이렇게 좋습니다. 오렌지 향의 그 단냄새를 뺀 그 정도. 그리고 라임이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그런 향이 납니다. 그런데 먹을 일은 없는 것이죠. 이 탱자는 과일이 아니고 즐겨 먹는 사람도 아직은 못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기 전에는 한방에서 약재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 자체는 매우 강해서 단단해서 꽹과리 두드리는 꽹과리 채 그런 재료로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의 쓸모가 없는 탱자나무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탱자라는 이름을 다들 알고 있죠. 그게 다름 아닌
귤이 탱자로 된다 하는 그 전에 오는 이야기, 아마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이야기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하는 것이었죠. 제나라의 안영이라는 사람, 기원전 500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알려진 인물인데, 그보다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칭은 안자라는 것입니다. 이 아드자자 이게 붙으면 경칭, 올림말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 공자 뭐 이런 이 자라고 하는 것은 경칭이다. 그런데 탱자에도 아드자자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탱선생님 뭐 이 정도 되겠습니까?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이것은 역사성이 있는 이야기고, 바로 이런 것이죠. 고대의 동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공이라고 하는 그 본토가 있죠. 우리 한반도의 서쪽으로 큰 바다를 건너서 있는 땅덩이, 이제 그곳을 중국 천하, 이 고대 동아시아에는 천하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이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천자 이렇게 되고, 우리가 뭐 황제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고대 동아시아에는 그냥 쉽게 중국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중국 천하가 있고 만주 천하가 있고, 그리고 한반도 천하가 있었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 천하라고 하는 것은 황하 이남 지역입니다. 중국에 있던 각 정치 집단, 왕조들이 오늘날의 북경, 베이징으로 올라온 것은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들 황하 이남 쪽에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우리도 같은 고대가 있었죠. 그때 이 중국 천하가 베이징을, 북경에 올라와서 만주 천하를 건너서 한반도 천하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중국 천하가 바로 황하 기준이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이 기준을 회수라고 두고 있는데, 위쪽에 황하가 있고 황하 이남, 그 다음에 회수가 있고 이 아래 장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양자강, 양쯔강이 이 장강의 한 구간이 되는 그런 강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회수. 그래서 황하에서 회수까지, 황하 이남, 회수 이북, 바로 여기가 이 탱자 지역입니다. 탱자가 나는 회수 이남, 장강 이북, 여기는 귤 지역입니다.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 여러 가지 그 전에 오는 말에서는 안자의 재치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이 중국 천하에서 정말 처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삼황 오제가 어떻고 했던 그 더 고대의 중국 천하에서는 바로 이 귤 지역인 강남이 중국 천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남쪽에 나중에 생겼지만 신라산도 있고, 이 남쪽에 그들의 그 고대 황제의 무덤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을 했던 이 무렵에는 탱자 지역인 강북이 중국의 중심지라는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하 이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그러면 중국은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 천하는 어땠을까? 고대 우리 한반도 천하는 어땠을까? 특별히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귤이 자라는 곳은 제주 이 정도죠. 남해안 끝에서 좀 재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탱자의 북한계선은 강화라고 했죠. 그러니 우리는 이 황하에 해당되는 것이 강화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 앞에서 끊어보죠. 그러면 이 밑에는 귤이 자라는 지역이고 우리 남해안에서부터 강화도 정도까지는 이 탱자가 자라는 지역이고 그 위쪽은 탱자도 자라지 않는 지역이다.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이게 탱자라는 이름은 어떤 사물이 존재하면 사물을 가리키는 명칭을 사람들은 만들죠. 그 명칭이 문자로 혹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시대에 이런 이름이 있었고 그 사물은 어떤 것이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탱자라는 이름이 우리의 과거 기록에서 문헌이라든지 이런 데서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대략 15세기 정도 그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489년의 문헌에 탱자라고 하는 것은 티읕에 아레아를 쓰고 이를 쓰고 그리고 이응. 그러니 우리의 지금 발음으로 탱 이게 아니고 좀 다르겠죠. 지읒에 아레아를 쓰고 그래서 탱자 더운 물에 씻어 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 탱자를 따뜻한 물에 씻어서 씻어라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489년인데 훈몽자회는 우리 한글을 한자와 이렇게 한자라는 문자와 한글을 접합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야 문자가 바뀔 테니까. 그래서 탱자기 혹은 지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여기에 한자로 이렇게 나무목에다가 지자를 쓰는 여기에 이 뜻이 탱자다. 이렇게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1527년 훈몽자회. 그러니 16세기죠.
15세기, 16세기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 천하에서 15세기 전에는 탱자나무가 없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 천하에는 자생 탱자나무는 없었던 것이 되겠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심은 것인가, 들여온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먼저 원칙을 하나 밝혀두겠습니다. 어떤 나무가 같은 온대지방인데 전혀 없었다. 어떤 나무는 특정 지역에만 있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풀이든 나무이든 동물이든 원래 세계 곳곳에 다 있다고 시작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우리의 문헌에는 15세기 이때 탱자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재래종 탱자나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더 근원적이고 우리에게 기묘한 그런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또 동남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나무도 없었고 이 풀도 없었고 이 곡식도 없었고 이 동물도 없었다는 무수히 많은 기록들, 이제는 일단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단군신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낸 데에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항상 이 한반도에서 세 조각으로, 네 조각으로 나뉘어서 서로 내가 잘났다, 너희는 우리보다 못하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자들인가? 이것을 좀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인 결론은 희망적이게도 그것이 그렇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첫 출발로 단군신화, 이 책을 쓴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군신화,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이 한반도 천하, 단군신화 요번 책에서 중국 천하와 만주 천하와 한반도 천하라는 개념을 일단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한반도 천하, 여기에는 기원전 2333년 단군이 짠 하고 나타나기 전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군신화도 그렇죠? 이게 단군신화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여기에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저쪽 중국 천하에는 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서역에, 오늘날 그 중앙아시아를 건너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역사가 아주 오래됐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이
기원전 5000년에는 아주 익숙하게 숙달이 돼 있었다. 이런 말을 해도 한치의 의문도 품지 않고 그랬대. 그 사람들은 그렇대. 심지어 일본에서 우리 한반도 천하보다 자기네가 더 먼저 무엇을 했다. 이런 말을 해도 그랬대. 이러는 것을 보면 답답한 것이죠.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한반도 천하도 그랬다고 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일까? 바로 그런 나약하고 그리고 기죽어 있고 그 다음에 갈갈이 찢어져 있는 이 한반도 안에서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못한 그 마음이 스스로 한반도 천하를 해치는 자해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계속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단군 신화 줄거리를 보더라도 중국에는 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하면서 한반도에는 인간이 없었다고 하죠. 환웅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곰을 여자로 만들었죠. 웅녀. 이 웅녀가 한반도 최초의 인간입니다. 웅녀가 혼인을 하려니까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환웅이 사람으로 변해서 웅녀하고 사이에서 단군이 태어났다. 그리고 환웅은 신이니까 잠시 변했어도 인간으로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반도 최초의 인간은 웅녀, 한반도 두 번째 인간은 단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생겨난 한반도 두 번째 인간도 결국 지금 고조선이 있었다는 곳이 이 만주천하 쪽이 되지 않습니까? 만주천하로 가버렸습니다. 거기가 요하, 랴오허강이라고 하는 그 요하의 어디, 또 조양시에서 가까운 어디, 어쨌든 만주천하로 가버린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반도에는 또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한반도에는 당연히 사람이 없었다. 곰과 호랑이는 있었는데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가기도 했는데 그 신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다스렸다고 하죠. 한반도에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단군 신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 한반도에는 진국이라는 정치체, 국가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고대 국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발해가 진국이라는 이름을 초창기에 쓴 적은 있지만 이게 글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진국이라고 하는 같은 집안, 같은 나라에서 이것을 삼한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삼한이라는 것을 고대에는 마한이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그것이 보면은 그 문자를 한자를 이두로 씀으로써 이제 이런 여러 표기가 남아있게 된 것이다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진국 또는 삼한이라고 하는 단일 정치체, 이것이 한반도 천하에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록을 보면 이 삼한을 제각기 근원이 다른 자들로 나눠놓고, 물론 중국 천하에서 남겨놓은 기록입니다. 그러니 객관적이고 또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중국 천하 쪽에서는 이 삼하는 중국 천하에서 간 이주민, 피난민, 만주 천하에서 간 이주민, 피난민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육을 하고 그대로 암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 천하는 중국에서도 항상 부러워하는,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물이 좋은 땅입니다. 이곳은 물이 좋고 기후가 좋고 토양이 비옥합니다. 그런 한반도에 왜 사람이 안 살았다고 고집을 하는가? 한반도의 두 번째 인간인 단군이 출현하기 이전에 오늘날 보면 이 한반도 천하에 기원전 3000년부터 있었던 아주 잘 정비된 농사 유적이 발굴됐죠. 그뿐 아니라 한반도 천하에는 먼 바다의 작은 섬에서조차, 이 내륙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고인돌이, 전 세계의 고인돌의 상당 부분이 이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고인돌이 있다는 것은 그 고인돌을 호랑이가 쌓았겠습니까? 인간의 유적이다. 다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 고인돌이 영국에서 발견이 되면 그 기원전 10,000년, 20,000년 그때 거기 인간이 살았고 문화가 있었고 이럽니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반도 천하에서 고인돌이 발견되면 그거 수입한 거다. 외부에서 가져온 거다. 배워온 거다. 이 고인돌을 여기에 만든 인간들이 고인돌 만들어 두고는 이곳을 떠나서 다 딴 곳으로 떠나버렸다는 주장도, 학문적인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진지하게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하죠? 어째서 이 동아시아에서 고대에 다들 더 오래전에 문명이 있었다. 사람이 많이 살았다. 기술이 있었다. 이러면서 한반도 천하는 무인지경이어야 하는 것일까? 왜 한반도 천하에는 어디선가 이주해 와야만 사람이 생기는 것일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은 중국에서 가져오든지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고 보니 참으로 괴이하죠.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오랜 세월, 최소한 1000년,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역사는 왜곡된 것일 수 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남겨둔 그런 것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한반도에는 원래 나무가 있었고 풀이 있었고 동물도 있었고 원래 사람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사실 근래에 기술 발전으로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더 개발이 돼서 과거의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한반도에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랬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그 시대를 낮춰잡습니다. 딱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나라의 그 무슨 돌에 새긴 고대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는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후대에 그런 원시적인 낙서를 남겨뒀다. 그러면서 지금 보호하자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죠. 이 한반도 천하에는 구석기 시대에도 구석기 문명이 존재했고,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러한 문명이 있었다. 남에게 배워온 것이 아니라 원래 이곳의 청동기 문명이 있었다. 이 한반도 천하에 쭉 터를 잡고 멈춰 서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있었다. 중국 천하에는 중국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반도 천하에는 한반도말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술술 따라오고 수긍할 수 있죠. 남으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한반도 천하가 원산지인 탱자나무가 있었다. 수입품 아니다. 한반도 천하가 원산인 호두나무가 있었다. 이거 중국산 아니다. 물론 그것이 재래종이면 추자나무 같은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중국 천하에도 회수 이북에는 귤이 아니라 탱자가 살듯이 이 한반도 천하가 원산인 뽕나무가 있었고, 한반도 천하가 원산인 목화식물이 있었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훔쳐와서 이 한반도 천하에 목화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타난 게 아니다. 호두나무에 추자나무가 있고, 이 북쪽에 중국 천하의 황하 회수 사이에 탱자나무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한반도 천하의 목화가 있었다. 이것은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천하에는 아주 예전부터 환웅이나 단군이나 중국의 삼황 오제나 이런 이야기, 이런 이름이 나오기 전 고대부터 한반도 말을 하는 우리 종족이 있었다. 이 삼한의 땅, 진국의 땅, 우리의 최소한의 터전인 한반도와 부속도서, 여기에는 우리 한반도 말을 하는 단일 민족이 대를 이어서 살아왔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대충 나눠서 저 북쪽인 평안도는 그거 고구려 땅이다 그러죠. 고구려족은 분명히 거기가 고구려다, 고구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전하는 중국 천하의 기록들이 그거 다 피난민이라고 합니다. 유이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와 다른 기록이 있고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이 내용을 다시 정립을 해보면 한반도에서 저 북쪽, 평안도 그 북쪽에
극소수였던 지배층만 이민족, 중국 주장에 의하면 유이민인 고구려족이다. 99%는 한반도 사람이었다. 사만 사람이었다. 이런 겁니다. 또 전라도는 어떻습니까? 전라도는 역시 피난민, 유이민인 백제족이 전라도의 주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극소수의 지배층만 유이민인 백제족이었고 99%는 우리 같은 민족인 한반도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 안에 그게 평안도, 함경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이제 제주도도 일찌감치 그 한반도 천하에 들어왔죠. 경상도, 이게 원래 같은 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조상들이 뿔뿔이 나뉘어서 아예 다른, 그 근원이 다른, 최소한 3개 혹은 4개 이렇게 뿌리가 다른 자들이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애착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것이 근래 천년 역사를 기록한 우리 선대들의 죄라고 하겠죠.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사료에서도 더 풍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논리 체계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과학적인 기술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대는 우리의 원류, 이 한반도의 우리 모두는 원래 한 뿌리고 고구려족, 유이민 고구려족이나 유이민 백제족이 아니고 오직 삼한 사람이고 삼한의 후손이다. 단일 혈통, 단일 민족이다. 이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찾고 정리하고 공유해야 하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피 터지게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경상도는 무슨 흉노의 후손이니 결국은 핏줄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전라도는 중국의 귀족 출신 백제족의 후손이니 또 저 북쪽에는 역시 중국족 혹은 단군의 그 자손인 고구려족이고 그 후손이다. 우리 이 한반도 천하 진국이니 삼한이니 하는 진짜 우리 이 좋은 우리 것을 빼고 더 좋다고 자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한반도 천하의 우리는 물론 지난 그 근래 천년의 세월 동안 들어오고 나가고 한 사람도 많고 섞인 혈통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바탕이 되는 근본이 되는 우리의 뿌리가 하나였다. 밖에서 온 게 아니고 원래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 한반도 천하의 주인이다. 그게 그 후손이 우리다.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밝히고 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 잃어버린 자부심 그것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